안녕하세요. 조울의 사막? 제 일기장 보고 말씀드렸던 그 영상 이후로 두 번째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요거를 봤어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냥 넷플릭스에 이런 드라마가 있다만 듣고 그냥 틀었어요. 근데 1화가 조울증 환자 얘기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르고 봤는데 근데 어쨌든 저와 같은 증상도 있고 다른 증상도 있지만 리뷰 아닌 리뷰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일단 켜봤고요. 일단 오늘의 목표, 울지 않고 끝까지 잘 말하기입니다. 맨 처음에 그 수간호사님이 박보영님한테 정신병동에는 커튼이 없어서 다른 병동보다는 아침이 빨리 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항상 아침이 빠르면 새벽 5시 반, 늦으면 한 7시? 어쨌든 5시에서 7시 사이 아침이 저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와닿았어요. 저한테도 항상 아침 시간이 너무 안 가고 그래서 필사도 하고 막 일기도 적고 아침 시간에는 또 유난히 또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와닿았고 이제 먼저 1화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잠도 안 자고 이상한 춤도 추고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해서 엄마가 이제 병동에 입원을 시키려고 데리고 온 오리나님이라는 분이 주인공이에요. 조울증 환자인데요. 이제 그 정신과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조증의 특징들이 나와요. 일단 첫 번째, 조증 환자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말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언니가 제가 집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약을 먹고 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언니가 좋게 말할 정도로 말이 진짜 많았고요. 둘째, 화제 전환이 빠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말의 화제 전환이 되게 빨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계속 머릿속에 다른 화제들이 계속 생각이 나면 그거를 빨리빨리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말도 막 더듬었고요. 저는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지금이 진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조증이 진짜 심했을 시기에 언니랑 맨날 집에서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그거를 다 들어주고 다 받아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되게 고맙고 미안하고 지금도 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가 되게 산만해요. 이거는 말할 게 없어요. 저도 그랬고 네 번째, 엄청 사교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제가 약속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몇 주 뒤에 약속을 잡아놓고 언제 몇 시에 어느 몇 번 출구에서 만날 것까지 잡아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 본 적도 없고요. 친구한테 오늘 시간 돼? 너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갈게 만나. 이런 식으로 만났었거든요. 내가 갈게. 너 거기 있어. 내가 갈 테니까 나랑 만나. 이렇게 약속을 막 잡았었고. 약속이 없는 주말이 없었어요. 매 주말 약속이 있어서 나갔고 퇴근하고도 친구들 만나러 갔었고 그래서 돈을 진짜 흥청망청 썼던 적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돈을 또 흥청망청 썼다고 했는데 충동 구매가 심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여섯 번째로. 제가 여긴가 카드를 띄워드릴게요. 어쨌든 조울의 사막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충동 구매를 했는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돈을 진짜 흥청망청 썼고요. 보이는 거 일단 다 샀고. 근데 돈을 썼다는 인식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판단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도 조증 때는 항상 기분이 좋고 뭐 다 할 수 있고 내가 짱이야 막 이런 기분이 드니까 판단력이 당연히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환각을 겪기도 하고 망상을 갖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환각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망상을 가진 적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언니한테도 한번 말을 했었고 일기장에도 썼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데 한창 조증일 시기에 살이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한 달에 거의 7kg 정도가 확 빠졌었는데 살이 이렇게 많이 쪘다가 빠지면 당연히 얼굴 선도 나타나고 눈도 약간 커지고 하니까 뭔가 예뻐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근데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냥 살만 빠진 거지 예뻐진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저는 나 살 왜 이렇게 빠졌지? 팔 왜 이렇게 얇아졌지? 나 예뻐. 막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살았을 때여서 인스타에도 막 셀카를 막 10장씩 막 스토리에 막 올리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숨만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는 점을 일단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이건 지금도 그런데 구역질을 동반한 기침이 엄청 심해져요. 어쨌든 그랬는데 제가 한창 조증일 시기에 그게 뇌에서 엄청 힘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기침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기침이 너무 심해서 기침약을 제가 미리 먹었어요. 근데 기침약에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서 너무너무 졸리거든요, 그걸 먹으면. 근데 그걸 안 먹으면 지하철을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기침을 많이 해서 어쨌든 먹고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 너무너무 졸리니까 막 제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잔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계셨던 남자분이 저를 이렇게 깨워주면서 어디서 내리냐, 자기는 종점까지 가니까 내리는 곳을 말해주면 자기가 깨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진짜 실제로 깨워주셔서 집에 잘 갔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막 생각을 한 거죠, 혼자. 나 관심 있어서 혹시 깨워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혼자. 망상이죠. 그분은 진짜 좋으신 마음에 그러셨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퇴근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종점에 가가지고 개찰구 앞에서 앉아서 거의 2~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얼굴을 모르잖아요. 얼굴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나를 알아볼 줄 알고 기다린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이렇게 드리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되게 진지했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이런 망상을 했었어요, 제가.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사분께서 정신과는 마음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곳이다.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고 감기에 걸리면 내과를 가는 것 같이 누구나 약해질 수 있는 거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오리나님의 조울증은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큰 것 같다. 자존감이 되게 낮고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리려고 가면을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은 그 가면을 쓴 오리나님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띵 했던 게, 저도 제가 자아가 2개인 것 같거든요.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쓴 나가 있고 가면을 벗은 완전히 안 괜찮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쓴 저는 1번, 가면을 안 쓴 저는 2번인 거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들을 대할 때, 만날 때 저는 괜찮은 척하는 1번 김혜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괜찮은 척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막 괜찮은 척을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브이로그도 분량이 20분밖에 안 되고 그 20분 정도의 저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언니랑 노는 브이로그라든지 가족들이랑 외식하는 브이로그라든지 뭐 제가 운동하고 요리하고 이런 브이로그들을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온전하게 혼자 있을 때는 이제 2번 가면을 안 쓴 김혜은이 나오는 거죠. 약간 어떤 기분이냐면 물속에 들어가 있어서 둥둥 떠 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기분이 들어요. 항상 목 끝까지 눈물이 차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항상 목 끝까지 눈물이 차 있어서 뭐만 하면 자꾸 눈물이 흘러요. 근데 이거는 1번 김혜은일 때도 가끔 나와요. 막 이 눈물, 이렇게 팡 터지는 눈물을 제가 제어할 수는 없어서 지금도 계속 울먹울먹 하는데, 뭔가 기분이 사람이 0부터 10까지 있다 치면은 그냥 계속 1인 기분? 그래서 이게 우울인지 슬픔인지 뭔지 이제 분간도 안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지금은 계속 들어요. 그래서 뭔가 제 뇌에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1번 김혜연이 나왔다가 2번 김혜연이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우울증기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조증은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아예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 번은 조증이 다시 나에게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게 혼자 생각을 할 때 차라리 조증이 오면 내가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너무너무 무서운 생각인데 그때는 그냥 조증이 오면 내 기분이 지금보단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를 깨달았을 때 되게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다시 오리나님 에피소드로 돌아가면
엄마가 계속 포도를 가지고 면회를 오세요. 근데 오리나님은 어렸을 때 포도가 목에 걸린 이후로 포도를 입에도 대지 않는데요. 근데 엄마는 아니야 그래도 이거 좋은 거니까 먹어 하면서 오리나님한테 계속 포도를 주는 거죠. 어쨌든 딸이 먹든 안 먹든 엄마 마음대로 그냥 계속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나중에 이제 딸이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제 포도 안 좋아해. 나 포도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와요. 아 자꾸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자꾸 눈물이 울컥울컥 해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딸이 엄마한테 엄마 나는 누구야? 나 왜 아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또 그걸 보면서 또 진짜 맞아 나는 누굴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털어놓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부럽더라고요. 저는 뭔가 화살을 딱 돌릴 사람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몰라요. 저는 그냥 저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아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저는 언제나 자기 혐오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항상 자기 혐오가 심했고 지금도 자기 혐오가 되게 심해요 저는 원래. 근데 저는 이제 화살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서 그래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서 이유를 자꾸 찾게 되고 그러면 이제 더 자기 혐오가 심해지고 악순환이 되게 되는데 이게 그래 안 해야지 이렇게 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나중에 엄마가 포도 말고 다른 과일들을 막 싸와서 이거 먹어도 되고 싫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딸이 이제 그 과일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 뭔가 엄마와의 갈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치유되는 열린 결말로 이렇게 끝이 나요, 이 에피소드는. 근데 사실 저는 치유 그런 건 없고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정신과 그 상담할 때 선생님께서 저는 그냥 저를 지킬 수 있는 저의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시도를 해보자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전이었다면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서 그래 맞아 나는 그래 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기를 내고 자기 혐오를 하고 그렇게 또 안 좋은 생각으로 빠지고 했었다면 이제는 그래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달라 그러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게 생각을 바꿔보는 연습을 자꾸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시도를 해보는 중입니다. 자기 혐오를 멈추는 시도를 계속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나님이 그 병원 그 간호사분들한테 저에게도 아침이 올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듣자마자 너무너무 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계속 제가 앞이 보이지 않는 엄청 큰 구름 안에 있는 느낌이거든요.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감기든 뭐든. 근데 저는 짧으면 5년이고요. 뭔가 단약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었거든요. 그거는 저에게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냥 비타민 같이 꾸준히 그냥 약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괜찮아, 나아질 거야. 이런 기대가 없어요, 사실. 그냥 어제보단 괜찮겠지. 이런 느낌? 그래서 1화를 보는 내내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했었거든요. 저의 모든 거를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실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조금씩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지난 일이고 마음은 이미 다 너덜너덜해졌고 그 모든 일들을 돌이킬 수는 없으니 저는 이제 그냥 현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작품을 보는데 감정 소모가 너무너무 심해서 한 번에 몰아보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가끔 하나씩 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후기였고요. 뭔가 제가 조울의 사막이라는 영상을 찍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저의 상태, 저의 생각,
뭐 예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울지 않고 말하기를 성공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밤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보시는 모든 분들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